안녕하세요. 브라질의 손영수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이 참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다 똑같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제 188명의 확진자와 72,000명의 사망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좀 논란이 되는 게 많은 사람들은 야,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얼마 아니야? 이거 뭐 죽지도 않아. 숫자가 너무 이제 부풀려졌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일부는 그게 아니라 진짜 무서운 병이고 뭐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고 뭐 재앙적인 뭐 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 데이터 중에 저는 이제 가장 신뢰를 갖고 듣는 정보가 바로 한국 정부에서, 그러니까 한국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하는 데이터만 가지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현재 브라질에서 72,000명이 죽었다고 하고요. 뭐 188명의 확진자라고 하는데 시중에서는 연구진들은 이거 10배가 더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뭐 188명이 아니라 확진자가 1,800만 명? 그러니까 1,800만 명에서 72,000명 사망? 왜? 사망 숫자는 조작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도 조작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냥 누구든지 죽었으면은 이거 코비드 이거 뭐 의심 환자라고서 씁니다. 왜 그러느냐? 이 코비드가 정확한 사양을 하기 위해서 뭐 검사도 해야 되겠지만은 뭐 갑자기 코비드 환자라고 확진을 받았는데 병원에 갔는데 심장이 멈춰 죽었다. 뭐 폐가 멈춰 죽었다. 뭐 간이 뭐 안 돼서. 그러니까 여러 장기적인 손상을 해서 죽었다 보니까 코비드 반대파들은 야 그거 봐라 그거 장기 손상을 죽었지 그 코비드로 인해 죽은 거냐. 또 코비드에 대해서 이제 그 의료진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의 장기가 손상으로 죽은 이유는 바로 코비드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이런 결과는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손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 뜨겁죠. 그렇지만 찬물에 넣으면 또 이제 차갑죠. 그렇지만 뜨겁고 차갑다고 해서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 과학적인 사실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갑자기 뜨거운 날이 계속된다 하면은 왜 뜨거워졌는지, 얼마큼 뜨거워질 것인지, 앞으로 얼마큼 더 갈 것인지 이런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도 총을 한번 누가 쐈다고 해서 그거로 인해서 그냥 총 한번 쐈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총으로 쏴서 누가 죽어서 그거로 인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어떤 세계적인 변화가 있었는지를 수년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총 같은 경우는 바로 1차 대전 오스트리아 황제가 세르비아에서 총을 맞아 죽어서 1차 대전이 일어나서 수천만 명이 죽은 것이죠. 근데 그 판단을 그날 총 맞은 날, 총 쏜 사람에 의해서 바로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와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금 있는 현재 상태에서 지금 계속 번지고 있는데 누구는 있다 없다 이런 것은 논의한 자체가 별로 큰 의미가 없고요. 중요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자가 일어나는 건 확실하고 일반적인 독감이 뭐 0.01% 정도의 사망률이라고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게 뭐 6배, 7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누구는 야 그거 봐라. 그냥 일반 독감보다 그러니까 뭐 질긴 독감보다 약간 더 뭐 무서운 것이지 그렇게 뭐 인구의 뭐 10% 20%가 죽는 이런 뭐 재앙은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요즘들은 그게 아니라 1%라고 그러니까 독감보다 2배 이상의 뭐 전염률이 높고 사망률이 높다면 그것도 위험한 것이다 라고 하는 등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멈춰진 경제 상황으로 굶어 죽게 생겨서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방역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많이 보는 이제 뉴스나 이런 거 보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방역을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확진자도 얼마 안 되고 중요한 게 사망자가 뭐 거의 300명도 안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왜 중남미나 제가 살고 있는 곳 남미는 왜 이렇게 많이 죽어가고 있을까요?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공통된 점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이 방역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요. 원래 방역이 아니라 이제 격리라고 하는 꽈렌테나는 뭐 라틴어에서 시작을 했는데 40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브라질 말로도 이제 꽈렌테나, 뭐 쿼렌틴 영어로 뭐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는데요. 이 꽈렌테나도 원래 옛날 뭐 흑사병이나 이런 거로 유럽이 이제 초토화되고 난 다음에 해상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서 오는 배가 있으면은 바로 이제 부두에 항만 이제 들어오게 못하게 하고 바다에 두고 40일간 거기서 너 있다가 너희들 몇 명이 죽었는지 얘기해봐. 라고 해서 그걸 확인하고 아무도 안 죽었어? 그럼 병이 없구나. 그럼 들어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세균이나 이런 개념은 없었지만은 이게 뭔가 사람으로 인해서 물품으로 인해서 이렇게 병이 뭐 옮기는 것 같다라고 해서 격리라는 말이 거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격리라는 것은 어느 병이 이제 발생을 했으면은 우리한테 오기 전에 막는 게 1단계입니다. 못 오게 하는 거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열린 시대에 그렇게 많은 물품과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에서 격리라는 걸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요만한 섬이라면 아무도 못 돌아가면 되겠죠. 성벽을 높게 쌓아서 터널도 없고 아무도 못 들어온다면 할 수 있겠죠. 달나라에 살는다면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요즘 그런 게 아니었죠. 그 두 번째는 이런 격리가 만약에 안 된다고 했으면은 아니면 격리가 잘 됐다고 하더라도 이 안에도 분명히 바이러스를 보균자가 돌아다닐 것이다 라고 하면 이제 그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열이 난다, 아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디를 누굴 만났고 어디를 갔고 하는 것을 체크를 해서 그 사람들 관련된 사람들 다 데려다 놓고 검사해봐서 아, 퍼지고 있다, 안 퍼지고 있다 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딱 격리를 할 수 있고 방역을 성공할 수 있는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이 크다라든가 브라질 같이 아니면은 오랫동안 이 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진자가 늘다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경우 바로 모든 나라가 딱 결정한 3단계입니다. 그 3단계는 무엇이냐? 방역이나 역학조사나 뭐 동선 체크 이런 게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치료에 전념하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병실 더 만들고 의료진 더 뭐 채용하고 뭐 하는 등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모든 나라들이 준비를 했는데 왜 그러냐? 말씀드렸지만 병균을 보유한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동선 체크할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뭐 하는 거 다 좋은데 그런 동선 체크라든가 뭐 방역이나 뭐 돈이 들어가는 것이죠. 돈이 이게 쉽게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일단 집중적으로 그러면 이제 우린 치료에 집중하자 하는데, 여기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러면 치유에 준비하는 동안에 병실과 의료진과 뭐 방호복이라든가 이런 걸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미리 준비 안 해놨던 겁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병원이 준비가 완공이 안 된 곳도 있고 있는 곳도 잘 운영이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장비가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방역 3단계 그럼 치유의 목적을 두는 동안에 갑자기 두면은 모든 사람이 걸려서 병원에 오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지 말고 이 확진자 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 격리를 하자라고 해서 못 나오게 한 겁니다. 이동을 좀 제한을 거리고. 그렇지만은 이게 하루 이틀이지, 제가 어떤 통계를 봤더니 게 브라질뿐만 아니라 페루 같은 경우에도 뭐 격리를 뭐 최상, 뭐 아르헨티나도 그냥 최고로, 그러니까 뭐 이동 제한을 아예 나오지를 못하게 하고 벌금 물리고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것과 브라질과 보면은 확진자 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확진자 이렇게 증가율을 보면 그게 뭐냐, 격리는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격리를 해봤자 번지는 건 계속 번지는 거고 100% 아무도 안 나온다 그러면 보장 있으면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그러지 않다 보니까 격리는 효과가 없고 계속 증가를 했고요. 근데 또 하나는 이렇게 바이러스는 퍼지는 게 사람 이렇게 뭐 어떻게 표현하기가 좀 애매한데요. 한 대 크게 맞든가 혼나든가 아니면은 계속해서 조금씩 이제 두들겨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대 크게 맞고 정신 잃은 상태에서 보니까 이제 어느 시간 지나고 나니까 확진자가 확 눌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완만하게 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줄어들겠죠. 그러지 않고 계속 조금씩 두들겨 맞으면은 이렇게 급격적으로 올라가지 않겠지만은 조금씩 두들겨 맞아서 계속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느 순간 꺾이겠죠. 그러니까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게 원만하게 올라간 게 아니라 그냥 급격하게 올라갔으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원만하게 되면서 이제 내려오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진자 수가 줄고 있는데, 여기서 누구나 얘기하는 거는 2차 유행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뭐 사람 확진자 수가 줄었으니까 뭐 지지난주부터 영업도 재개했죠. 뭐 지난주에는 이제 뭐 식당도 열었죠. 그러니까 사람들 돌아다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또다시 유행하는 건 아니냐 하는데, 오늘도 뉴스 봤지만 뭐 미국 LA 뭐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뭐 뉴질랜드도 그렇고 다시 격리로 돌아섰습니다. 무슨 말이냐, 열었다가 사람들 뭐 돌아다니다 보니까 다시 확진자 안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다시 문을 닫아라, 그래서 닫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브라질도 문을 닫을 확률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러지 않아도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가만히 뭐 가게 한 3주 동안 열었는데 또 다시 또 닫으라니까 닫아야지 라고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또 뭐 의료 체계가 다시 또 의료진들도 지금 힘들게 지금 어떻게 견디고 있는데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정리하면요, 현재까지 브라질이 방역을 안 한 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에 의해서 했지만은 그 효과가 미비했고, 한국과 같은 방식의 동선 체크나 왜 이런 거 뭐 방역을 못 했냐면은 의미가 없던 거였고요. 또 그렇게 하려고 해도 돈이 많이 들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못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인근에 뭐 나라에 보면 칠레 같은 경우도 인구가 얼마 안 되는데 거기도 계속 늘고 있는 겁니다. 또 아르헨티나는 브라질보다 더 심한 격리, 완전 봉쇄령을 내는데도 거기도 계속 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저한테 뭐 바이러스를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독감보다는 뭐 6배인가 사망률이 높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 0.1%라도 느는 거는 참 무서운 것이고요. 저라도 걸리면 죽을 확률이 있다 그러면은 안 걸리는 게 낫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번 기회에 모든 인류들이 손 씻는 걸 많이 잘하고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제 간다고 하면은 뭐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제가 오늘 이 동영상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제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경제에 대해서, 무너진 경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제가 다음에 또 동영상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